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김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원장님, 저희 이제 항상 정형외과적인 부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골절되었을 때, 그렇죠. 또 어디가 부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정형외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유독 골절 환자 그리고 손목 골절 환자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요즘 같은 빙판길이 심한 날은 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목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목 골절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또는 골 밀도가 감소하는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서 이 골절 빈도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손목 골절 중에서도 골절 발생 후에 간혹 통증이나 붓기가 심하지 않아서 치료 시기나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주상골이라고 하는 부위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목 골절에서도 주상골 부분을 더 자세히 전달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양한 정보 전달해 주실 김병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이야기하면서 겨울에 손목 골절 환자들 많다. 그러면서 많죠. 주상골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근데 앞서 원장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 하셨어요. 대부분 골절 나면은 너무 아파서 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병원 가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주상골 골절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주상골 골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골절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어디가 부러졌다 하면은 상상하시는 대로 많이 붓고 멍도 많이 들고 또 많이 아프고 겉으로 봐서 뼈가 어긋난 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골절은 대부분 놓치질 않는데 좀 몇몇 특수한 뼈들은 많이 안 아파요. 골절이 돼도. 심지어는 일상생활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갈비뼈라든지 아니면 발가락뼈라든지 이런 뼈들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데도 모든 분들이 병원에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게 부러졌다고 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종종 그냥 부러진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갈비뼈라든지 발가락뼈는 괜찮아요. 사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잘 붓기도 하고요. 간혹 굉장히 드문 경우에 안 붓기도 할 수가 있는데 붓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주상골이라는 녀석은 골절이 돼도 아까 그 갈비뼈나 발가락뼈처럼 많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봐도 별로 티가 안 나고 뭐 생각보다 많이 붓지도 않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보통 손을 짚으면서 주상골이 골절이 되게 되는데 그냥 손목 삐었나? 그냥 손목 타박상인가 보다. 그러니까 좀 아프겠지 하고 넘어가시거나 뭐 조금 아프더라도 이제 근처 동네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주상골 골절이 생각보다 진단율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검사로는. 이게 실금이 살짝 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견일 수 있는데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뼈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 괜찮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붙지 않아서 손목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최근에 내가 손목을 이렇게 넘어지면 손목을 짚었는데 계속 아픈 것 같다. 한 일주일 이상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원장님은 골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러진 적? 네, 있습니다. 어디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요 손바닥뼈가 부러져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동지네요. 저는 팔도 부러져 봤고요. 다리도 부러져 봤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해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근데 이 손목 골절, 그중에서 주상골은 조금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선 손목뼈라는 것은 총 8개의 손목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손목뼈 움직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8개 나눠진 뼈가 되게 각각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요. 한 뭉텅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선 손목뼈는 4개씩, 그러니까 한 줄, 2줄 이렇게 있어요. 있고 주상골이라는 녀석은 가장 엄지손가락 쪽에 더 아래쪽에 있는 뼈.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을 쳐놨는데요. 그 부분에 있는 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골만 따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주상골, 이걸 한자어로 된 말인데 하나하나 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주자, 그러니까 통통배 있잖아요. 그 배주자에다가 모양상자, 뼈골자. 그래서 배 모양으로 생긴 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던 그런 뼈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상골 모양 위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쪽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손바닥 쪽에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랑 요 손목이랑 만나는 요 자리가 네. 되겠고요. 이제 손 등 쪽에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최고라고 하죠. 네. 엄지손가락을 딱 제꼈을 때 요 두 힘줄이 솟아나는데 요 힘줄 사이에 요 빈 공간이 바로 주상골의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뭐 자세하게 맞게 설명해 주셨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원장님께 더 물어볼게요. 이 부위가 맞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예, 당연히 네. 그 부위가 맞죠. 맞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손바닥 면에서 어떻게 만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나중에 내가 혼자서 환자분들께서 혼자서 진단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부분 잘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우리 손목 쪽에 보면 이 이 주름이 있어요. 네. 이 주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손금을 볼 때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감싸는 선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선과 이 손목 그 주름이 만나는 곳에서 약간 엄지 방향. 그러니까 제가 그 손 사진에서 표시해놓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주상골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핏 만져서는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주상골의 특징을 이용하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엄지 손가락으로 비틀면은 주상골이 앞으로 이렇게 눕고요. 이 손을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흔들면은 주상골이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까 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요. 된 채로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시면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젖혔을 때 뭐가 튀어나오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젖혔을 때 뭐가 들어가고 이 뼈가 주상골 맞습니다. 그 부위가 주상골 부위예요.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넘어지셨는데 내가 이 뼈를 만졌더니 아프다. 약간 주상골을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좀 가보시고요. 손등에서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손등에서 어떻게 만지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엄지 1등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손을 쫙 펼쳤을 때 이렇게 쫙 펼치시면은 엄지손가락 부위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보여요. 쏙 들어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상골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이야기, 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견 이야기를 알면 좀 더 기억을 잘 하시니까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을 사실 우리나라 해부학 용어로 해부학적 코담배값이라는 좀 다소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코담배값이요? 예, 네. 코담배값이요. 영어로 말하면 사실 아나토미컬 스너프 박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 담배인데 외국에서는 담배 잎을 갈아서 코로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형태의 좀 약간 마약 섭취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특이한 담배가 있습니다. 네. 그 담배를 흡입할 때 여기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약간 가루를 뿌려놓고 코로 이렇게 흡입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코담배값입니다.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바닥에 있는 뼈가 바로 주상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네. 주상골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내가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손목에 통증이 있을 때 네. 내가 스스로 이 부위가 맞나 하고 자가 검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은 각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골절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나 예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럼 주상골은 주로 어떤 형태의 골절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나요? 주상골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주상골이 어떻게 부러지는지 알아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좀 전에 어떻게 만지는지 알려드리면서 손을 이렇게 젖히면은 주상골이 앞으로 눕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손목을 뒤로 젖히면은 앞으로 더 눕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손목을 뒤로 젖히고 옆뒤로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손바닥 쪽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뼈가 주상골밖에 없어요. 네. 그 상태로 땅을 이렇게 세게 짚게 되면은 우리 체중을 주상골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넘어졌더라 잘 기억들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어지면서 내가 손을 짚었는데 그 아까 주상골이라고 말씀드린 그 자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주상골 골절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빙판길에서는 정말 아차 싶을 때 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땅바닥을 딛는 게 이 손목 부위라 보니까 주상골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네. 뭐 갈비뼈라든가 발가락뼈는 알아서 잘 붙는 경우가 있다. 네. 근데 이 손목에 있는 주상골은 잘 뼈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네, 이유가 따로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 네.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이 뼈는 계속 움직이는 뼈입니다. 주상골은 손목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앞뒤로 움직이는 뼈예요. 옆으로도 약간 움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뼈 자체가 손목 관절 내에 위치해 있고 관절 내에 위치해 있는 뼈는 관절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관절면에 그러니까 골절이 돼서 부러진 면에 관절액이 침투를 해서 뼈진이 생기는 걸 좀 막아요. 막기 때문에 관절 내에 있는 뼈들은 기본적으로 좀 덜 붙는 편이고요. 사실 마지막 이유가 좀 더 특이한 이유인데 이 주상골에 혈액 공급되는 방식이 약간 다른 뼈랑 다릅니다. 좀 불리해요. 주상골에 혈액 공급이 그렇게 아주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뼈가 잘 붙지 않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뼈가 붙으려면은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해요. 혈액 공급이 잘 돼서 뼈진이 잘 생성이 되고 그 뼈진이 잘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서 그렇게 잘 굳어야 뼈가 붙는 겁니다. 붙는 건데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다 좋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쇄골 같은 이 앞에 있는 큰 뼈 있잖아요. 네. 이 뼈 같은 경우는 부러지더라도 혈액 공급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아서 부러져서 다소 어긋나 있는 채로도 그거를 뼈진이 이만큼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붙습니다. 약간 좀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상골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조건 모두가 안 좋습니다. 모두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러졌을 때 손목은 계속 쓰면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관절 내에 있다 보니까 뼈진이 좀 생기려고 해도 그 관절액이랑 섞여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뼈진 자체도 혈액 공급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러졌을 때 다른 갈비뼈나 뭐 쇄골이나 발가락뼈처럼 혼자서 잘 붙어줄 수 있는 뼈가 아닙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 원장님은 네. 뭐 다 편하게 이해하셨겠지만 네.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생소하실 저처럼 거예요. 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뼈의 혈액 공급과 주상골의 혈액 공급을 좀 제가 따로따로 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뼈를 살펴보시면은 일반적인 뼈의 머리 부분과 바닥 부분의 혈액 공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그 골막이라고 하는 뼈를 싸고 있는 막에서부터 혈액 공급이 좀 일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그 골수 부분에서는 뼈 아래 위에서 있던 혈액이 골수 부분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퍼지면서 가운데 부분을 뼈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뼈도 혈액 공급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좀 노화된 뼈는 사가들고 그리고 또 새로 튼튼한 뼈가 만들고 하면서 뼈도 계속 좀 바뀌는 조직입니다. 이게 좀 되게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아있는 세포들이 안에서 세포 분열도 하고요. 새로운 뼈를 항상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래된 뼈는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상골,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상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들어가는 혈관이 일반적으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밖에 없는 혈관도 머리 쪽, 그 손끝 쪽, 그쪽으로만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손목 쪽에 있는 그 바닥 쪽 뼈는 그 주산골에서 그 바닥 쪽 뼈는 그 머리 쪽에서 그 골수를 통해서 확산되어 오는 그 혈액밖에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 중간에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혈액 공급이 차단된 경우에는 밑에 뼈는 굶게 돼요. 굶게 돼서 뼈가 다시 생기거나 이게 노화된 뼈가 청소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뼈가 부러지고 나서 아래쪽 뼈가 아예 삭아서 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뼈 그리고 겉에 있는 혈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뼈 안에도 피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흔히 겉에 있는 혈관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요. 뼈 안은 대나무처럼 안에가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뼈의 혈액 공급은 방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외상 후에, 흔히 말하는 골절 후에 뼈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골절이 쉽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혈액순환이 손상을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골절이 붙지 못하는 불류압이나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괴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주산골은 그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혈액 공급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골절 여부를 떠나서 어느 부위에 어떠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예후나 치료 결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결정이 되는데, 자, 이제는 정확한 골절 형태,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예후가 갈라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방금 그 김경민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혈액 공급이 원활할수록 골절이 유압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산골은 머리 쪽에 혈액 공급이 굉장히 풍부해요. 바닥 쪽은 별로 풍부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잘 안 붙는 주산골이라 하더라도 혈액 공급이 원활한 머리 쪽 골절은 그나마 좀 많이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골절을 좀 분류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 선배 의사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윗줄에 있는 것을 타입 A라고 그러고요. 아랫줄에 있는 4개를 타입 B라고 합니다. 타입 A 쪽은 그래도 수술 없이 그냥 통기부스, 쉽게 아시는 그런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골절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4개는 그래도 적어도 나사를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골절들입니다. 이 골절들은 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아까 뭐 갈비뼈라든지 발가락뼈 같은 경우는 사실 붙지 않아도 크게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 주산골 골절은 붙지 않았을 때 주산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손목 전체가 망가져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산골 골절은 반드시 이 뼈가 붙어야 합니다. 네, 골절 형태에 따라서 기부스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까지요? 네네. 그래서 골절 형태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골절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간혹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산골 골절 시에 손목 통증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시다가 초기에 치료 시기나 진단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환자분들께서 손목을 짚고 넘어져서 손목에 통증이 있을 때, 또는 증상이 계속될 때 과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골절을 의심하고 꼭 병원을 내원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시면 손이 당연히 아프죠. 그렇다고 그 모든 분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멍들었는데도 가면 안 되죠. 멍들었는데 그래도 의심이 되면은 걱정이 되시면 오셔서 확인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죠. 역시 원장님이시네요. 당연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시거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타박상이나 심하지 않은 손목 접질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내가 손목을 쓰면서 계속 아프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산골 부위 있잖아요. 거기 부분들을 눌렀을 때 많이 아프네 이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최소한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주산골 골절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뭐 다른 데서 놓친 거를 많이 좀 찾아내기도 했고요. 이게 사실 당연합니다. 굉장히 골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반적인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더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레이로 제가 봐도, 저도 전문이지만 제가 봐도 이건 골절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환자가 거기를 아파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골절이 맞았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주산골 골절이 의심이 된다면은 동네 병원보다는 그래도 좀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정형외과 병원을 가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지만 간혹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 따라서 전문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쉽게 좀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환자분들 엑스레이 사진 봤을 때 어떻게 좀 금이 가 있거나 뼈가 부러져 있는지 그 사례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 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사실 방송 화면으로는 골절이 절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병원에서 쓰는 그 모니터를 봐도 확대를 계속하고 이거 음영 조절을 잘 해야 겨우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보시는 게 사실은 주산골 골절이 있는 환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빨간 테두리 쳐진 그 뼈가 주산골이 되겠는데요. 가운데쯤에 사실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따로 확대를 해서 다시 키워봤는데 그래도 이거 방송화면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좀 골절 부분을 칠해놨습니다. 제 눈엔 정상이에요. 예. 저렇게 잘 안 보여요. 네. 실제로. 사실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는다면은 베테랑 전문의도 어쩌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적인 환경에서는 환자분이 나는 이렇게 다쳤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눌러보면 아파요. 또 의사가 직접 여기를 눌러봐서 아픈가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 있으니까 정형외과 의사라면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힌트가 없다면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산골 골절이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면은 엑스레이만으로 최종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CT를 찍어서 골절면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3D CT가 있으니까 3D CT를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입 A, 그러니까 조금 더 괜찮은 쪽이 부러진 건지 아니면 타입 B,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쪽이 부러진 건지 부러졌다면 좀 이게 어긋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앞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손목의 통증, 특히 외상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반드시 손목의 골절 여부를 염두에 두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주산골은 단순 엑스레이상에서 골절 소견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CT라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초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겨울철에 또 이런 환자분들이 급증한다고 하니까요. 내가 그 환자이지 않을까 좀 해당되신 분들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골절 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